마치 한 편의 정치 드라마 같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그리고 이걸 둘러싼 아주 치열한 법적, 정치적 공방의 핵심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 이제 좀 잠잠해졌나 싶으셨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수면 아래에서는 훨씬 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싸움에 정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는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 최고법원, 연방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날짜는 2026년 2월 20일입니다. 바로 이날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했던 이른바 상호관세가 법에 어긋난다, 즉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에 제대로 브레이크가 걸린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이 불법적인 관세,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됐던 걸까요? 무려 325일입니다.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 세계 무역에 영향을 미친 정책이 하루아침에 법적 근거를 싹 잃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아니 대체 왜 대법원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믿고 있던 법적 방패가 있었거든요. 바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라고 불리는 법입니다. 이 법이 뭐냐면 국가 비상사태가 생기면 대통령한테 아주 강력한 경제적 권한을 주는 법인데요. 트럼프는 바로 이걸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던 거죠.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대통령이 IEPA에 따라서 수입을 규제할 수는 있지만 관세,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건 헌법상 명백히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이 판단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대법관 9명 중에 무려 6명이 위법이라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6대3. 이건 아주 결정적인 판결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너무 싱겁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반격에 나섭니다. 판결이 나온 바로 그 직후에요. 그의 메시지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관세 정책을 유지할 거야. 법원 판결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아주 명백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방법이라는 게 바로 다음날 공개됩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15%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였죠.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바로 1974년 무역법 122조입니다. 이 법은 미국의 국제수지, 그러니까 국가 간의 돈의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임시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관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상황은 더욱더 복잡하게 얽혀 들어갑니다. 이 무역법 122조는 일종의 시한부 조치거든요. 타임라인을 보시면 관세는 일단 바로 시작되지만 딱 150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이건 뭐랄까, 법적인 두더지 잡기 게임 같은 거예요. 첫째, 지금 미국 경제가 과연 이 법을 적용할 만큼 국제 수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냐, 여기에 대한 법적 해석부터가 엇갈리고요. 둘째, 150일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다른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한 복잡한 조사를 다 마칠 수 있을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중간 선거를 코앞에 둔 의회가 과연 이 관세 연장에 동의해 줄까요? 이건 정말 불확실하죠. 결국 이번 판결과 그에 따른 혼란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를 기반으로 했던 여러 정책에 차질이 생겼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미국의 복잡한 정치 드라마가 바다 건너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또 중요하죠. 이 표를 보시면 한국의 복잡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협상을 잘해서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는데 이제 그 합의 자체가 없던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곧바로 새로운 15%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죠. 결국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라 그냥 문제의 형태만 바뀐 셈입니다. 재협상을 요구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핵심만 딱 짚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한 개별적인 관세 위협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더 큰 위협이죠. 둘째,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되는 글로벌 관세 때문에 우리가 따로 협상할 여지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냈던 관세를 돌려받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일일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길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결국 멀리 미국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정치적 결정이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개개인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관세 전쟁은 정치적 결정이 과연 나의 삶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